투자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먼저 그것이 성공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의 크기 그리고 그 성공 확률을 봅니다. 펀드 매니저의 자질을 검토할 때 아무리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크더라도 성공 확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를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평가하는데요. 해볼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매력적인 사업이라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성공 확률이 미달되면 그림의 떡으로 남겨둡니다. 성공 확률에 대해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의 경우 약의 작용 원리는 명확하지만 그 물질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독성이 없으려면 미량만 복용해도 약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물질을 찾기가 어렵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 물질을 찾아도 양산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겠죠. 도입기에 있는 기업은 연구 개발만 하고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적자 상태에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는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기업의 성장 잠재력, 즉 얼마나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큰 수요의 시장을 가졌나. 둘째,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 즉 핵심 경쟁력이 있느냐입니다. 핵심 경쟁력이 있으면 그 시장이 열리는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해당 기업은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큰 시장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타트업은 도입기 가운데서도 얼리 스테이지이므로 이 두 가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성격상 진입장벽이 높은지 그리고 대체제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카쉐어링 플랫폼의 경우 신성장 사업임에 틀림없지만 누구나 마음먹으면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보상의 크기나 성공의 확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한편 반도체 장비의 경우 지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뀔 경우 대체되고 맙니다. 그리고 소재나 부품을 공급해주는 서플라이어들이 강한 상대라서 그들에게 협상력을 이룰 수 있는지 또는 그 반대로 물건을 사주는 수요자들에게 협상력을 이룰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아직 시장이 열리는 초기라서 경쟁의 강도가 미미하지만 그것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심해질지 파악하려면 앞서 언급한 진입장벽, 대체재 존재 여부, 공급자 및 수요자에 대한 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정한 창업은 핵심 경쟁력이 있어 경쟁이 되지 않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제품이라서 마케팅의 필요가 없는 완전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업 초기에는 가능하고 그 기간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획 창업의 묘미입니다. 만일 경쟁이 불가피한 아이템이라면 빨리 경쟁에 노출시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쟁에서 실패할 때마다 이유를 적고 보완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창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First in Class입니다. 내가 이 가치를 시장에 가장 먼저 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선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개념은 Best in Class인데요. 내가 이 클래스에서 최초는 아니지만 가장 우월한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창업의 의미가 퇴색되죠. 그런데 이 두 개념을 비교해보면 Best in Class가 First in Class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First in Class는 블루오션에 있는 한 클래스를 내가 가장 먼저 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진입장벽이 낮거나 대체재가 빨리 치고 들어올 수 있으면 쉽게 레드오션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 핵심 경쟁력이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에 따라잡힐 수도 있죠. 따라서 퍼스트 인 클래스가 의미 있으려면 첫째, 그 클래스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경쟁자가 몰려들어도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용서가 됩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이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전기차에 보조금까지 주며 보급을 빠르게 확대했고 테슬라는 중국에 공장까지 만들어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죠. 둘째, 경쟁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퍼스트 인 클래스의 스타트업이 빠르게 진도를 나가서 잠재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먼저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기술의 진보화가 심한 제약 및 IT 업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First in Class는 시장의 개척자이므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정의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 같은 거대 펀드에 접촉해야 합니다. 한편 손정의의 투자 스타일은 First in Class 스타트업 가운데 1등이 될 만한 곳을 선정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확실한 1등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 꽃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런 그도 핵심 경쟁력, 진입장벽을 무시한 채 투자하여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웍이 대표적인 사례죠. 또 1인 가구 증가를 겨냥해 투자했던 가정식 배달앱 유미스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이 매력적이라도 달랑 그것 하나라면 투자자는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패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니까요. 창업의 누적 실패 확률이 낮으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타트업의 가치가 올라가죠. 따라서 벤처 캐피탈들도 스타트업이 당장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인력이 얼마나 훌륭하고 역량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즉, 지속적인 부가가치 개발 능력을 보는 것이죠.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어 벤처 캐피탈들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재미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므로 자동차 업체들이 외주가 아니라 스스로 개발할 것이다. 만일 스타트업 기술이 탁월하면 자동차 업체가 그 스타트업을 인수하려 들 것이고 그때는 한번 보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화장품 소재를 개발한 스타트업도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화장품 가격 가운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대부분은 마케팅 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화장품마다의 효능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는 마케팅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 소재 개발을 스타트업도 차라리 유통 채널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셋 턴오버, 총 자산 회전율이란 투자 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정의됩니다. 즉, 한 단위 매출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R&D 및 시설 투자의 부담이 있냐는 것이죠. 그 부담이 너무 크면, 즉, 총자산 회전율이 너무 낮으면 위험한 투자가 되고 맙니다.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에셋 턴오버가 높을수록 예뻐 보입니다. 한편 장비를 만들어 파는 업체보다 소모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더 안정적이고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의 수요는 투자 사이클이 생길 때 한 번씩 발생하며 그 간격은 긴 편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소모품 수요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업이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어떤 요인들 때문에 스타트업이 제시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그렇게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만족도라면 그 정도 가격의 다른 제품 소비 대신에 이것을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소비자의 행동 조사를 통해 제품의 가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수명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5천만 원 정도 쓸 용의가 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는 항암제 가격 책정에 참고가 될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의 구매력도 감안해야 합니다. 좋은 가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고객이 모두 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타트업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성장 여력을 측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즉, 타겟 커스터머들 가운데 스타트업이 점유할 수 있는 분들의 수와 그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해당 제품에 페이할 수 있는 여력을 곱하면 그 제품의 성장 여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스트를 감안하여 프라이스를 산정하는데 잘못된 방식입니다. 비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도 팔리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프라이스가 코스트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일 뿐입니다.